아까 이제 2학년 애들은 이 말을 이해하더라. 공부를 할 때, 이거 수학 공부만 아니라 모든 과목 공부인데요. 막 무턱대고 많은 양을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한테 필요한 것, 자기가 약한 곳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좋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을 내가 봤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다른 거니까 변형무신 얘기거든. 그, 그 수투에서 지수가 나오는데 그 지수 법칙을 이용하여 그 변형무식을 유리수 지수로 만들어서 푸는 거였어. 근데 그 친구가 우리 이제 요거를 배웠단 말이야. 이거 배웠지? 이거를 사용하는 문제인데 이거를 암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질문하더라, 이 문제를.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2차 방정식을 배울 때 근해 공식을 암기하지 않고 2차 방정식 문제를 계속 질문만 하는 거죠. 오늘 내일도 질문하고. 못 풀어요. 그렇죠? 그러면 자, 이 문제를 질문했을 때 자기가 어떤 걸 공부해야 되는지를 확인하시고 바로 공부를 해서 그걸 치유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89번. 지금 2차 함수의 학습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한 가지를 했어요. 2차 함수와 여기 2차 함수 이게 나왔죠? 이거와 직선 의 교점 y는 교점을 구할 때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2x 플러스 k와 같다고 놓고 x값을 구하면 그 x값이 교점의 x좌표가 됩니다. 그러면 x값이 만약에 두 개가 나온다면 그리고 얘는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교점도 몇 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x값이 두 개가 나오면 교점 몇 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두 개. 그렇잖아. x값이 두 개면 y값도 두 개가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교점이 두 개가 되고 x값이 하나 나오면 중근을 갖겠죠. 교점은 접한다고 표현하고요. x값이 안 나오면 만나지 않고 허근을 갖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얘는 얘와 얘가 한 점에서 만날 때 그럼 얘가 근이 몇 개 해야 된다는 얘기지? 한 개. 그러면 판별식이 얼마가 돼야 되는 거죠? 0.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 한 다음에 AC 얘가 0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마이너스 24 플러스 4K가 0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25가 되겠고 4K는 마이너스 25라면 K는 마이너스 4분의 25인데요. 지금 여기 얘네들이 다 비슷한 문제들이거든요. 비슷한 문제들인데 89번하고 이제 옆에 있는 문제만 질문했다면 우리 아영아 우리 한번 따져볼게요. 지금 얘와 얘의 교점할 때 이렇게 구한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나? 어. 근데 그런 질문은 이제 안 했으면 좋겠어. 어? 어. 자, 모르는 거 없는 거지 여기서. 나는 이럴 줄 이렇게 할. 너는 나는 저 그 뭐 이렇게 판별식이 암기가 안 됐어요. 그럼 판별식으로 지도를 하려고 했었. 근데 정답이 안 썼다. 그럼 내가 설명할 게 없잖아요. 이 시간이 그냥 날아가 버렸어. 자, 다음 104번 보겠습니다. 뭔데? 자, 이거는 자, 봐봐. 이 직선이 왜냐면 이거 안 풀어줄 거야. 그러니까 전체적인 윤곽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직선이 이게 아니라 x축일 때는 y는 0처럼 보세요. 그럼 여기가 뭐로 바뀌는 거죠? 0으로 바뀌는 거죠? 그냥 2차 방정식 나오는 거죠. 그런 이해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 단원의 전체적인 줄거리예요. 넘어가도 되겠어요? 혹시 다른 학생 104번 질문할 학생 있으면 풀어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5번. 15번. 이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2일 때
이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2일 때. 이거는 누군가 질문했는데 잘했어. 잘했어. 먼저 수직선에서요. 수아나 너 이거 꼭 들어야 될 거야. 수직선에서 2하고 이렇게 5가 있으면 이런 거를 x축과 만나는 교점의 x좌표라고 하고 세 글자로 x절편이라고 하지. 그런데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2에서 5까지의 거리, 5에서 2를 빼시면 됩니다. 수직선에서의 거리는 이렇게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시면 돼요. 거리가 얼마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부터 5까지라면 얼마가 될까요, 거리가? 7이 되겠죠? 이거 기억하시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그럼 봐라. 만약에 요 점이 베타, 요 점이 알파라면, 이 거리 AB의 길이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되지. 근데 2차 방정식에서는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씨라는 아이가 있거든? 그치? 요 세 개를 모았을 때 좀 밑에다 쓸게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가 된다. 요 변형공식 좀 기억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거 옛날에 공부했는데 잊어버렸다면 빨리 암기해서 이런 종류의 문제에서 계속 질문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지금 얘랑 x축과의 교점이니까 x축은 다시 한번 y는 0이고 여기에다 0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두 점 사이의 거리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0이라고 2라고 알려준 거예요. 2라고. 그 다음에 두근의 합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여러분들 요거 보니까 뭐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합품이 아니라 크게 대답을 해봐요. 플러스 부호 바뀌어야 되는 거죠. 2K.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K 플러스 10. 그리고 이만큼이 상수항인 거죠. 그러니까 2차, 1차 상수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 이거를 못 본 사람 중에 2차 방정식 두근을 m과 n이라고 했을 때 두근의 합은 얘를 쓰는데 부호 바꿔서 쓰고 두근의 곱은 요거를 그대로 쓴다. 이게 근과 계수의 관계잖아. 이게 약한 사람은 이걸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얘가 약한 사람은 얘를 공부하시고요. 종합적으로 이제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럼 마무리 할까요?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이렇게 하여 얘가 4가 되고 얘가 4K의 제곱이 되고 여기에다가 4 한 다음에 K 플러스 10 이렇게 되니까 이게 4K의 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40 44 이렇게 되는데 잠깐만요. 점 사이 거리 K 4K의 제곱 4K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모든 실수 K값에 곱 물어봤죠? K값이 인수분해가 안 돼요. K제곱 마이너스 4 K 마이너스 11 그럼 여기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 다시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실수 K값의 곱은 얼마가 되나요? 이제 얘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11 이렇게 되는 거잖아. 모든 실수 K값의 합은 1이 되고 모든 실수 K값의 곱은 마이너스 7 보니까 이거 잘 안 되는 것 같아. 이거 연습해줘. 질문 있나? 자 일단 요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것까지는 이해됐어? K가 그럼 몇 개 나오겠어? 2개 나오겠지. 그럼 이때도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마치 얘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1로 보고 근이 2개가 있겠지.
그러면 모든 실수 K값의 곱이라는 거는 두근의 곱을 말하는 거지. 그 두근의 곱은 이거랑 똑같잖아. 그래, 마이너스 11이라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러면 봐봐요. 2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이 있는데 이 방정식의 두근의 합은 얼마가 됩니까? 두근의 합. 불러주세요. 마이너스 2분의 5. 이차의 개수 있으면 반드시 나눠주십시오. 두근의 곱은 2분의 1. 얘는 부호를 바꿔야 되는 거고 얘는 부호 그대로 쓰는 거죠. 이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뭐 문제를 이렇게 풀다 보면 뭐 한 문자에 관한 2차식이 방정식으로 나올 때가 있잖아. 이렇게. 그럼 m이 몇 개 나오는 거야? 2차 방정식이 몇 개 나오겠어? 만약에 이제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경우라면 두 개가 나오겠지. 그 서로 다른 두 실근의, 그러니까 두 m의 값의 합은, m의 값의 합은 얼마가 되는 거야? 이것도 두근의 합으로 가라고요. 그거 얼마가 되는 거예요? 3이 되는 거고. m의 곱은, 두 m의 값의 곱은 1. 이렇게 가주시라는 얘기야. 알겠죠? 여기에서 이 단원에서 선생님이 기분 좋게 막 내가 문제 풀어보고 빨리 넘어가잖아? 그러면 낙오되는 학생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도록 하는 자연수 k의 개수는 그러니까 얘는 그 x축이니까 그 x축은 0으로 가야 될 것이고 이 2차 방정식이 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근이 두 개여도 되고 한 개여도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근이 두 개일 때는 판별식이 어때야 되고 근이 두 개일 때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고 근이 한 개일 때 중근일 때는 판별식이 어때야 되고 0이 돼야 되고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가셔야 됩니다. 얘는 짝수공식 쓸까요? 판별식? 짝수공식 B-D 4분의 D가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죄송합니다. B-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갑자기.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A는 1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7 해주면 K-7이네. 죄송합니다. K-7 이렇게 해주시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맞을까요? 그래서 9 빼기 K 플러스 7이 0보다 크거나 같고 얘가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16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K는 16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자연수 K의 개수는 16개가 되겠습니다. 1부터 16까지니까. 됐을까요? 110번 다른 학생 질문 있나요? 해달래요. 이거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다 해줘야 돼요, 이건. 이게 그렇다? 내가 아주 쉽다고 생각하는 것을 학생이 매우 어렵게 느낄 수 있고요. 이 학생이 쉬운 걸 얘가 어려워하거나 이 학생이 쉬운 걸 얘가 어려워할 수 있어요. 어디에서, 그러니까 이게 다양하게, 문제점이 발생하는 곳이거든? 당연히 알아야 되지. 이렇게 생각 안 할게요. 다 질문하세요? 여기서 나고되면 앞으로 공통수학 1, 2학기 전체가 다 깨져버려요. 위험한 곳입니다. 여러분들 신중하게 공부하십시오. 그래 열심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자, 얘가 그래프가 x축과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모든 실수 A값의 합입니다. 한 점에서 만나라고 했죠. 교점 몇 개? 그러면 근도 몇 개?
판별식은? 그래. 근데 D를 잘못 구한 것 같은데 너 4분의 D 사용할 수 있냐? 그러면 네가 쓴 식이 이 식과 같은가 봐봐. 여러분들도 확인해 보세요. 마이너스 하고요. 마이너스 3A 플러스 2. 부호 하시는 분들 부호 실수 막으려면 괄호를 열심히 써주십시오. 괄호 쓰면 선명해지죠? 이거 인수분해 안 돼요. 그쵸? 근데 모든 실수 A값이 합이죠. 아저씨 혹시 A값이 합 때문에 그런 거예요? A값이 합 때문에 그런 거야? 그거 얼마야 이제? 됐어. 됐지? 여러분 박수 한번 쳐요. 한 번만 쳐요. 왜 세 번 쳐요? 다희씨. 선생님이 좀 많이 싱겁습니다. 알고 계셔요? 저기 하온아, 너 학습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볼게. 8 나누기 2는? 너 언제 철들어 언제? 혹시 아세요? 다이씨 8 나누기가 얼마인지? 그렇죠. 이런 게 학습 효과예요. 내가 또 하나 알려줄게요. 낙타의 엄마가 누군지 아세요? 낙타의 엄마. 이건 아무도 모르. 내가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낙타의 엄마. 내가 다 증거가 있는 거예요. 고문에 다 나옵니다. 낙타의 엄마가 늑대예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양치기 소년에서 나와요. 늑대가 나타났다. 웃었다. 자, 이런 거 웃으면 친구들이 싫어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칠판 보자. 자, 잠깐 힘 좀 내고 보자. 내가 어제까지는 우리 의사 선생님의 그 조언에 따라서 목을 좀 관리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내일 쉬어요. 오늘 이제 아낌없이 내가 이제 뿌릴 거야. 그럼 이제 집에 가면 이제 목이 다 상해 있을 텐데, 뭐 내일 회복이 되겠죠? 오늘은 좀, 열정적으로 수업해 봅시다. 자, 칠판 보세요. 이것의 그래프와 직선이 만나는 두 점의 y좌표의 곱 물어봤죠. 이거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x좌표 구하시고요. 그 y좌표 또 구해서 곱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리고 얘가 이제 고난도 문제로 발전되는 그런 모습까지 내가 보여드릴게요. 되게 중요한 설명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 그 문제인 것 같은데 못 구하는 문제 같다. 나는 이렇게 하려고 했었거든. 잘 봐봐. 만약에 얘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인수분해가 되지. x 플러스 1하고 x 플러스 3 하면 x값이 x는 마이너스 1과 x는 마이너스 3이 나오는데 그것을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에다가 이제 대입을 하면 여기가 1 플러스 3이니까 이때 y 하나 4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대입하면 3 플러스 3이니까 6이 나와서 4, 6, 24 이렇게 구하면 될 것 같았어. 근데 고등학교 문제는 이런 식으로 안 나오고요. 지금 이것처럼 잘 못 구하게 나와요. 이렇게. 보니까 얘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와요.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러면 그 방법도 괜찮습니다. 근의 공식으로 근을 구해서 y값 구해가지고 곱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현명한 방법은 뭐냐면 이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니?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이건 9 바꾸면 안 돼. 그런데 이 y값은 y1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3하고 y2는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3이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3과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3을 곱하라고 한 거잖아. 그쵸? 그럼 곱하면 얘는 뭐가 되지? 알파 베타가 되고 알파 베타 저기 있죠? 그 다음에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3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3알파와 마이너스 3베타니까 마이너스 3으로 묶겠죠? 마지막으로 플러스 9에서 이제 작업을 이렇게 합시다. 얘는 마이너스 2 집어넣고 그럼 얘가 12, 10 그래서 19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근각계수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정말 능동적으로 좀 심하게 사용할 준비가 되면 이 문제들은 전부 다 쉬운 문제가 됩니다. 그쵸? 19만 하면 또 한번 웃어줘야지. 예, 근각계수의 관계를 정말 심하게 사용해 주세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19가 정답. 오케이? 3이요? 잠깐 봐봐요. 지금 만약에 아까 그랬잖아. x가 뭐 2가 나오면 y 값은 마이너스 2 플러스 3 이렇게 해서 1 나오는 거지. x가 알파가 나왔잖아. x가 알파가 나왔으면 이게 아니고 이건 아니야. x가 알파가 나왔으면 y 값은 여기다 알파를 대입해서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너무 잠깐만 여기다 대입하면 너무 식이 복잡해져요. 알파 제곱 플러스 3알파 플러스 2를 가지고 문제를 풀려면 두근의 곱할 때 되게 힘들겠죠? 그래서 1차식에 대입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3도 그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됐을까요? 수원이 됐니? 그러니까 봐봐. 지금 이 근은 지금 근의 공식으로 근을 구할 수 있지만 너무 복잡하게 나올 거 아니야. 근을 알파 베타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인 거야.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하는 이해되냐?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는. 근데 얘가 y좌표의 곱이라고 했지. 그러면 이 알파 베타를 가지고 여기든 여기든 x에다가 대입을 하면 y좌표가 되는데 나는 여기다 대입할 거라는 얘기야. 여기다 알파 대입하면 이거 나오죠. 여기다 베타 대입하면 이거 나오고요. 얘랑 얘랑 곱하면 이거고 이 값을 구하기만 하면 된다니. 그 다음엔 단순한 계산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주된 방법으로 문제를 풀었어요. 나중에 동영상에 한번 다시 보세요. 다음 마지막 질문이죠. 오늘 최대 최소만 하고 끝낼 겁니다. 이 그래프와 y는 ax 플러스 1의 두 교점의 x좌표가 x좌표가 나왔네? 나왔죠? 나왔죠? 마이너스 1과 3일 때 양수 a, b에 대하여 a 플러스 b. 나는 이런 계획입니다. 교점을 구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들고 2차 방정식을 내림차순 정리를 완벽하게 하고 두근이 마이너스 1과 3이라는 걸 이용하여 A와 B를 구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는 좀 해주세요. 이건 빨리 해주세요. 정리해주세요. 30초면 되죠? 이 창의 계수를 1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넘기는 방향은 그렇게 결정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만들었냐? 똑같이 나오냐? 수원이 나왔어? 아니나. 그러면 이 방정식의 두근이 뭐라는 얘기야? 이 x값이 뭐라는 얘기야? 그게 맥이거든. 얘 대답해줘야 돼. 저 방정식의 두근인 x값 있지? x값 두 개가 뭐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1과 3이다. 그거 놓치면 이제 문제 못 푸는 거야.
이제 그거 알겠지?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더하면 이걸 더하면 누가 되는 거지? 이 식에서? 얘 대답해줘야지 이제. 두근의 합 그러니까 뭐냐고. 마이너스 A 요거 개수 부호 바꿔주는 거죠. 그 다음에 두근을 곱하면 누가 되는 거죠? 1 마이너스 B 이렇게 돼서 그냥 다이렉트로 A랑 B 나오는 거지? A는 얼마 나와? 마이너스 2. 지금 얘가 어떻게 됩니까? B는? 4가 나오나요? A와 B의 합은 2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확실한가요? 잠깐 5분 쉬었다가 오늘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말이 맞습니다. 지금부터 학교와 관계없이 성실하게 공부하면 어느 대학이든 다 갈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여기죠. 지금 여기가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요거 시작인데요. 선생님이 처음에는 최대 최소 말고 그냥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함수의 그래프. 자,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고 여기가 7이야. 7 하면 안 되겠다. 이거 9라고 할게요. 좀 많이 떨어져 있어야 되죠. 그리고 요 좌표가 2고 요 좌표가 5고 요 좌표가 7이야. 자, 요 점을 읽어봅시다. x가 얼마일 때 y가 얼마입니까? x가 3일 때 y가 5이죠. 그 다음에 요 점을 읽어봅시다. x가 얼마일 때? 4일 때 y가 이 두 개의 점만 클로즈업을 할게요. x가 3이라는 거는 여기다 3을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고요. 그럼 그 값이 얼마라는 얘기죠? 아니 3이야 3 맞아요. x가 3일 때 y 5. 그 다음에 x가 4일 때 y가 7. 이런 표현들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f3이라는 값은 얘는 x지만 f3이라는 값은 y 값을 말해요. 그러니까 봤는데 요 점은 y가 얼마죠? 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요 점은 y가 얼마죠? 요 점은 이 y는 위로 올라갈수록 커지는 거죠. 그쵸? 이런 말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선생님 밋밋하게 얘기했던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라고. 그러면 자, 함수에는 x값과 y값이 있어요.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고1부터 고3까지 다룰 겁니다. 모든 함수는 배우고 나면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하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자 봐봐. 이제 엄마냐 아빠냐 이런 싸움이 아니야. 딱 정해져 있어. 얘는 y값 중에 가장 작은 값이 최소값이고 가장 큰 값이 최대값이야. x로 보는 게 아니야. x가 작아도 x가 커도 관계없어. y만 크면 돼. 그럼 최대값이야. y만 작으면 돼. 최소값이라고. 자, 이거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거는 흔들림 없이 받아들여야 돼요. x가 작은데요. 막 이런 거 고민하면 안 돼. y가 크면 최대값이고 y가 가장 작은 값이 최소값입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보니까 이 점의 y값하고 두 번째 점의 y값하고 누가 더 커요? 1번 점하고 2번 점 누가 더 y값이 커요? 두 번째 점이 크죠? 뭐로 봤어요? 높이로 봤죠? 그러면 자 이제 함수의 최대 최소 접근 방법. 함수의 최대값과 고1 때 알려주고서 고3 때까지 모든 함수에 다 똑같이 적용하는 거거든. 거의 국룰이라는 거지. 전 세계가 다 인정하는 룰. 자,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법. 짜식이 말이야. 분필이 좀 버릇이 없어. 그치? 안 재밌냐? 알았어. 구하는 법. 먼저 그래프를 그린다. 뭘 그린다? 그래프 못 그리는 사람 이거 저희 해결 못 합니다. 그럼 그래프 그리는 방법 질문을 하시든지 연습을 하시든지 해결하셔야 돼요. 알겠죠? 플러스
범위를 알려줄 거야. x의 범위. 범위를 알려주면. 지금 이 봐봐. 지금 fx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죠? 아마 범위가 알파부터 베타까지인가 보다. 그래서 이 함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있는 것 같아. 그래프하고 범위를 표시해 놓고, 여기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범위인 것 같아. 알파부터 베타까지. 가장 높은 곳에서 최대. 그러면 후보는 이겁니다. 1번, 2번, 3번인데, 자, 몇 번이 최대값입니까? 3번. 가장 낮은 곳은 2번. 근데 만약에 범위가요. 이렇게 돼 있을 때도 있거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1번, 2번, 3번인데 1번은요. 범위 안에 들어가 있어요? 1번. 안 들어가 있죠. 그럼 얘는 최대값, 최소값 얘기하면 안 돼요. 어디가 최소입니까? 어디가 최대예요? 그러면 니들이 이제 이때 x값을 찾아서 x에다 대입하는 거야. 그럼 y값이 나오겠지. 그 값을 답으로 해주면 돼. 하운이 일어나 있어. 그 다음에 요게 최대값이면 이때 x값을 찾아서 대입해가지고 y값을 된다고. 이 방법을 언제까지 똑같이 사용한다고? 고3 때까지. 모든 함수에 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시고 그 다음에 범위를 표시한 다음 가장 높은 곳은 최대, 가장 낮은 곳은 최소. 그때 x값을 구하는 거는 x에 대입해야 y값이 나오니까. 그쵸? 그러면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함수는요. 명령이 딱 한 가지예요. 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릴 때는 자세히 예쁘게 그리는 게 아니라 특징만 살려서 빠르고 간단하게 그리는 겁니다. 직선을 그릴 때 기울기가 양수이면 이렇게, 음수이면 이렇게. y절편이 위면 아니면 아래. 기울기만 살려서 그리시고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꼭지점에 4분면 찍고 아래로 위로 볼만 하고요. 보통 필요하지 않으면 x절편, y절편 표시 전혀 안 합니다. 꼭지점의 4분면과 방향만 살려서 그래요. 그런 정답 다 나오니까. 그래서 그래프를 어느 정도 그려야 되는지 각 함수마다 다 정리해야 됩니다. 자, 풀이 해드릴게요. 첫 번째 페이지 92번. 두 문제밖에 없죠? 자, 내가 뭐를 하라고 했지? 그래프하고 플러스, 그 다음에 뭐였지? 플러스 다음에 뭐였지? 보고 얘기해봐. 범위. 지금 범위 있냐 없냐? 봐봐. 없지? 없을 때는 실수 전체라는 거야. 그래프를 다 그리라는 얘기야. 그러면 얘 봐봐. 이 그래프는 꼭지점과 방향만 살려서 그리라고 했는데 얘가 음수일 때는 1번 방향, 2번 방향, 1번, 2번. 2번 방향이지? 자, 이걸 그릴 거라고. 이 전체를 다 그려봤더니 최대값은 있지만 최소값이 없는 것 같아. 그쵸? 그래서 최대값만 물어봤죠. 어디에 존재하나? 꼭지점에 존재합니다. 이것도 상식이니까 알아두세요. 2차 함수가 범위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실수 전체죠. 실수 전체에서는 방향에 따라서 최대값만 존재하거나 최소값만 존재하는데 그곳은 바로 꼭지점이다. 알겠지? 쟤는 최대값이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표준형 만들어야 돼. 표준형. 우리 이제 지난번에 수원이 연습했는데 이제 표준형 만드는데 부담 있냐? 없지? 잘했어. 그렇게 하면 돼, 아가야. 1차항까지 묻고 얼마 더하고 얼마 빼야 돼? 좋아. 덥지, 아가야.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6,36이고 여기가 이 마이너스 6은 정답에 쓰시면 안 돼요. 최대값은 얼마? 36. 네, 절반을 해결했다 이제. 어이. 아까 문제랑 달라진 점이 뭐야? 범위. 그래서
일단 저기 그래프 그려야 되니까 표준형 무조건 만들어야 될 것 같죠? 좀 빠르게 만들어 볼까요? 얼마 더하고 얼마 빼야 되냐? 이 마이너스 1 변화 없이 그냥 나오면 되겠죠?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얘 꼭지점의 좌표가 1, k-1인데 자 여기에서 봐봐. x축을 이렇게 쓰시고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지. 1은 어디에 있을까? 한 요 정도에 있을까? 1? 그치? 그리고 얘는 아래로 부르기야 위로 부르기야? 아래로 불러. 그래서 이런 그래프인데 지금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상수항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제대로 그려진 건 아니야. x축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어. 근데 x축을 표시는 해야 되겠지. 그래서 x값만 표시하려고 이걸 그린 거지 얘가 위에 있다라는 얘기는 아니다. 알겠지? 그러면 자 여기에서 대칭인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래프냐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의 그래프죠. 번호 달아줄게. 1번, 2번, 3번에서 최대값은 몇 번에서 나오는 거지? 1번. 최소값은 다 배웠어. 이 단원 다 배운 거야. 최대 최소 다 배운 거야. 그러면 이제 1번 최대값 구해볼까? 지금 최대값이 8이라고 했죠? 그럼 최대값은 x에다 얼마를 대입해야 되는 거야? 아니지. 최대값은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그 값이 8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의 제곱 이게 8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4 빼기라면 3이니까 k는 얼마가 되니? 5가 되지? 다음. 근데 요거는요, 최소값인데요. 최소값 구하라고 했는데요. 최소값은 그냥 이거죠, 이거. 어딨어? 요거. 얘가 1, k-1이고, 이 y좌표가 k-1인 거잖아. 아까 k 얼마 나왔었지? 5 나왔었지? 그러면 이 최소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들은 그냥 기본적인 문제들입니다. 지금 봐봐. 지금 여기에서 네가 최대값을 가진다라고 생각하고 있니? 그럼 최대값을 구하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최소값을 가진다고 가정해 볼게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을 가지니까 마이너스 1을 x에다 대입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에서 최소값을 가진다면 2일 때 최소값을 가지니까 2는 최소값이 아니야. x에다 2를 대입했을 때 y값이 최소값이고요. 그리고 이 x의 값은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 위치를 말하는 거고요. 그때 이 y값을 다 구해 주셔야 됩니다. 최대값, 최소값은 전부 다 값을 말합니다. 됐어요? 됐을까요? 성공했네요, 오늘 수업. 자, 그러면 문제를 좀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잠깐만요. 이게, 너희들도 94번 이렇게 돼 있냐? 내가 여기 크게 보여줄 테니까 94번 풀어줘. 범위 없지? 그러면 뭐 찾아야 돼? 꼭지점. 어. 자. 어, 3인가요? 3 맞죠? A가 1, B가 2가 나오는 거 맞나요? 나왔어요? 자, 그러면, 자, 봐봐.
선생님이 이 책을 만든 목적, 교과서나 아니면 국가가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알았으면 하는 내용은, 알았으면 하는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함수의 최대값과, 최대값만 얘기할게요. 최대값은 y값 중 가장 큰 값. 큰 값이고, 방법은 그래프와 범위를 표시하고 높은 곳을 찾아라. 그 높은 곳의 x좌표를 찾아서 대입해서 y좌표를 구하는 거지. 그러면서 유형으로 1, 범위가 없을 때는 꼭지점에서 모양에 따라 최소값이 있거나 최대값이 있는 거죠. 범위가 있을 때 범위가 있을 때는 이 범위의 양 끝이나 꼭지점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있을 텐데 그것의 결정은 그래프의 모양을 보고 결정해야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출제는 이것을 넘어서 출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그 유형 쭉 나열한 유형서나 그런 것을 하다 보면 학습의 포인트를 요걸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 빨리 넘어가 이런 유형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개념 없이 문제만 풀게 돼서 쌓이는 공부가 안 되는 것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문제를 그냥 아예 소개를 안 할 수는 없잖아. 나중에 과제로 하시고요. 자,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학 실력은요, 남들이 실수할 때 실수하지 않는 것이 실력입니다. 남들이 발견 못하는 거를 발견하는 것이 실력입니다. 결국 주도 면밀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 높은 수학 실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건 수학 공부를 하면서 발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문제를 많이 풀어서 머리를 섹시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섹시하게. 내 생력? 생남 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지금 봐봐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데 요것일 때 어머 이 구하라고 하는 이 식이 이차함수가 아니지. 그치? 그리고 문자가 몇 개야? x의 범위가 있잖아. 그러면 근데 요 식은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겠니? 그렇지. y를 소구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진짜 이렇게 하면 y가 소거가 되고요. 어떤 수량이 선생님이 암산을 좀 할게요. 이렇게 한 문자에 2차식으로 나오잖아? 그것의 최대값과 최소값 물어보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응용하여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주십시오. 자, 이 y라는 것이요. 결국은 이 2차식의 값이 y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y의 최대값을 물어보는 거나 이 식의 값의 최대값을 물어보는 거나 똑같은 언어가 될 것입니다. 오케이? 설명 이해되나? 하은이? 잘 안 돼? 잠깐 이거 치환해서 대입해가지고 요거 만드는 것까지는 어때요? 그래 이렇게 정리하는 거는 내가 그냥 생략을 했어. 나중에 하면 돼 이건.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게 뭐냐면 수량이 2차식이 나오면 그 2차식의 최대값 최소값 문제가 나오면 그냥 2차 함수라고 생각하고 최대 최소를 똑같이 구하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 자 이거 뭐 표준형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6x의 제곱 마이너스 6분의 8입니다. 3분의 4 x. 자 반의 제곱 3분의 2의 제곱을 더하고 빼고 4는 여기다 놔둘게요. 그러면 얘가 6 한 다음에 x 마이너스 3분의 2의 제곱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곱하게 되면 얘가 3분의 8이 됩니다. 마이너스 3분의 8과 플러스 3분의 11을 더하면 3분의 4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지금 x의 범위가 0보다 큰 나왔고 2보다 작고 나왔다 이렇게 나오죠. 그치? 그러면 잠깐만. 잠깐만. 그래서 아래로 블록이고 0이 여기 있겠네요. 그 다음에 3분의 2보다 2가 크죠. 이렇게. 여기는 3분의 2. 여기는 꼭지점이 있는 곳이고요.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요. 선생님이 좀 밋밋하게 그렸지만 확실히 요 길이와 요 길이는 차이가 나죠. 얘는 3분의 4고 얘는 3분의 2죠. 그러면 1번하고 3번 중에 누가 더 높게 올라가 있겠습니까? 대칭성이 있죠. 3번이 더 높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2번에서 최소값이 나오고요. 3번에서 최대값이 나오니까 최소값 스몰 m을 구할 때는 x에다 얼마를 대입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최대값 을 구할 때는 x에다 얼마를 대입해야 될까요? 2를 대입해서 y값을 구해보겠습니다. 선택하세요. 여기다 대입할까요? 표준형에다 대입할까요? 이거는 여기 표준형에다 대입하는 게 낫다. 꼭지점이지. 그냥 y값 3분의 4가 되고. 자, 이거는 여기다 대입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 분수 계산보다. 그치? 이해되나? 그래서 2의 제곱 24 빼기 16 플러스 4 하면 얘는 12가 되겠다. 됐나? 응? 그리고 3분의 4하고 얘랑 곱하면 3분의 4 곱하기 12에서 16이 정답. 16이라는 답이 있나요? 몇 번이에요? 자, 다음. 몇 분 남았냐? 5분 남았는데 오늘 일찍 끝내줄게. 숙제. 여기 100번부터는 좀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 안 한 거 다 하셔야 됩니다. 다 하시고, 지금 115번부터니까 한 35문제가 적당할 것 같아요. 115번부터 150번까지. 50번까지만. 잠깐만. 이거 하네. 45번까지 낼게요. 그러면은 여기에 30문제 있고, 그 앞에 좀 짜투리 10문제 정도 있고 해서 40문제 정도. 보통 중학교 2학년, 3학년, 최고반 들도 최고반 학생들은 그렇게 되지만 여러분은 이제 최고반이 아니니까 선생님이 30문항에서 40문항을 꾸준히 유지를 하겠습니다. 근데 난이도가 쉬우면 내가 좀 양을 늘릴 수도 있어요. 고생하셨습니다.